네, 누실명은 조금 짧은 작품입니다. 유우석이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중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초당, 성당, 중당, 만당, 당나라는 총 네 가지 시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중당에 속하는 시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벌써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고 난 뒤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낙양 출신이니까 대도시 출신이었죠. 이 사람의 자도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작가 소개할 때 호, 자는 유명할 때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가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관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감찰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 어떤 역할입니까? 다른 벼슬아치들을 감독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직급이 아주 이제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다른 벼슬아치들이 좀 두려움을 살 만한 그런 자리의 역할을 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세력이 있었어요. 다른 환관 같은 세력들하고는 정치적으로 대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좀 든 후에는 다시 이제 여러 직책에 등용이 되는데 태자의 스승의 어,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자리 같은 요직에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시하고 문 모두 잘 썼는데요. 시는 청신한 기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누실명은 문이죠. 시는 시고 그죠? 문은 산문입니다. 이 명이라는 건요 문체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산문의 일종입니다. 중국 고대로 산문의 문체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명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입니다만은 금속 성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금속 용구, 청동기나 혹은 이제 돌로 된 비문 이런 데 기록하는 스타일의 글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명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당나라 때는 이런 명을 별려체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누실명도 보면은 별려체 문장이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은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하기로 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지만 비유법, 구성, 대꾸를 만드는 거죠. 평칙의 배치, 정고의 사용, 나중에 이제 정고 어디서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평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대우하고 정고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 발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운용을 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륙 변려체 산문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특히 이제 길이까지 짧아가지고 마치 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山不在高，有玄则明；水不在深，有龙则灵。이라고 했네요. 예, 四世陋室，惟吾德馨。台衡上皆绿，草色入帘青이라고 했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니까 진짜 뭔가 시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균형감이 있게 사사 하다가 오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마치 사언시에다가 뒤에 이제 오원구를 갖다 붙인 변형된 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쓰는 시는 없어요. 따라서 이게 산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 여기서 이 두 개는 여러분 그 간체자를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 좀 간체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편인 간체자들인데 좀 바뀌는 경향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이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이 부분이 거의 다 생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자, 그리고
이게 형자입니다. 그죠? 향기 형자. 한국 한자음 중에서는 이거를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쉬워요. 이게 이제 이끼 태자, 흔적 흔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글자를 잘 안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라고 봐야 돼요. 대꾸가 되는 거죠. 그죠? 산은 어떻고 물은 어떻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산은 높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신령함. 이게 이제 신령함이니까 이거는 신선. 예. 신선이 있으면 곧 유명하다.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산은 그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선의 유무에 따라서 그 유명함이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구절 두 구어의 해석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은 쉽게 될 수 있겠죠. 비슷하게 이제 대꾸로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물은 그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용이 있고 없음에 신령스러움이 달려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게 산은 높이가 아니라 신선은 있고 없음에 곧 유명해짐이 달려 있다. 그죠? 물은 깊이가 아니라 용어의 있고 없음에 신령스러움이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산은 높아야 유명한 게 아니고 신선이 있어야 유명한 것이고 물은 깊어야 신령한 게 아니고 용이 있어야 신령한 것이다. 예,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산은 신선이 있어야지 유명해지는 것이고 물은 예, 용이 있어야지 신령해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로 스시 로우시라 했죠. 로우시 좀 이 앞에 제가 로우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전에 소개가 되었는데 말을 제가 안 했네요. 그죠? 로우 하면은 누추하다 할 때 누자예요. 그죠? 실은 여러분 잘 알겠죠. 교실할 때 그 실자입니다. 공간이죠. 따라서 누추한 공간, 자기의 어떤 거처를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곳은 예, 이곳은 뭐뭐이다 이렇게 되죠. 이곳은 예, 어, 나의 누추한 공간인데 오직 나의 덕만이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어, 그래서 오직 나의 덕으로 향기롭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오직 나의 덕만이 향기롭다 해도 되고 오직 나의 덕에서 풍기는 향기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얘기하면요. 조금 뭔가 잘난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하고 같이 역시 대꾸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곳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누추한 공간이긴 하지만은 나의 덕이 있어서 예, 이곳은 예, 빛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산은 예, 신선이 있어야지 유명해지고 물은 용이 있어야지 신령스러워지고 어떤 공간에는 사람이 좋아야지 예, 그 공간이 예, 아주 빛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해서 자기를 신선하고 용한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약간 잘난 체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떤 뭔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의 이제 학식이나 자기의 인품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예, 자 그리고 얘기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끼의 흔적이 계단의 예,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끼의 흔적이 위로 올라와서 계단이 녹색이 되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풀 색깔이 주렴 안으로 들어서 푸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이거 색채 감각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동아시아 계열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녹색하고 청색 계열에 대해서는 막 혼동합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풀 색깔이 블루 색깔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이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리하고 칭이 같은 계열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색이라고 나왔을 때 어, 근처에 남색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남색이 블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옛날 사람의 관념에서는 남색이 요새 생각하는 청색,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푸른색이다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녹색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구절. 여기서는 조금 체크해야 될 어떤 표현들이 쭉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谈笑有 鸿儒 往来无白丁 可以调素清月晶晶 无丝竹之乱耳无案牍之劳形南阳诸葛卢西蜀子云亭孔子云何陋之有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제갈량 그리고 자운, 양자운, 양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본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문하고 조금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자 나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고인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정고를 세 군데를 다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이제 거대한 훌륭한 그런 이제 선비들이고 예전에는요 선비를 이렇게 이 홍자 이게 큰 기러기 홍 뭐 큰 새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통적인 어떤 비유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어떤 비유법의 어떤 전형도 한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고 가는 사람 중에는 바이띵해서 이게 여러분 지금 천민 뭐 백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백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특별하지 않은 사람, 평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 중에는 전부 이제 큰 거유들만 있고 평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은밀한 자기 자랑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박한 어, 검은 고를 써가지고 음료를 조율을 할 수 있고 금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금강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경이겠죠, 그죠? 불경을 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악기, 이거는 관악기, 현악기와 관악기가 귀를 어지럽히는 그런 화려함은 없고 그리고 이제 안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문서죠, 그죠? 공문서를 계속 읽어야 되는 그런 노고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현악기와 관악기의 화려한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집이 누추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관청의 문서를 읽어야 되는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석이 지금 이 글을 쓴 거는 어, 환관들하고 좀 대치한 다음에 약간 이제 벼슬에서 멀리 물러났을 때 썼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낼 때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남양에 있었던 제갈량의 어떤 그 초가집 그리고 서촉당 이 총나라 그 사천 지방이죠. 양자운 양운입니다. 함부를 잘 써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함부 중에서 사마상녀가 1인자고 바로 그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이 양웅. 그리고 이 사람이 자운이라는 그런 이제 닉네임도 있었죠. 자, 이 양자운의 정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 제대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군주를 모시기 전에 약간 이제 한적하게 지낼 때 그때의 상황을 그때의 공간을
자기의 어떤 그 누실에 비유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공간도 참 누추하지만은 공자가 예전에 했듯이 거기에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의 초가집 그리고 양자운, 양운의 정자 그리고 나의 이 공간 여기에 어찌 공자가 말씀했듯이 누추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누추함이라는 것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조금 알 거고 제갈량은 삼고초려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공자 이 구절은 좀 알아야 됩니다. 공자가요. 노나라에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포부를 못 펴고 천하주의를 시작했는데 한때는 그 오랑캐 땅이라고 사람들이 만류를 한 공간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군자가 있는 곳에 어찌 그곳에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누실명이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 그 해석도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딱 앞뒤가 서로 이제 대꾸가 되는 부분 발견하는 게 조금은 재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짧지만은 누실명에 대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의 요것보다는 조금 긴 작품을 해야 되겠어요.